네, 뭐 흔히 얘기하면은 쿠팡이 물류 인프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절대로 물류 때문에 쿠팡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를 움직이는 SCM과 그 다음에 그 AI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발주, 재고 관리 그런 솔루션이 고도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풀프먼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물류센터 인프라는 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정말 성공의 그 비결 뒤에 숨어 있는 그 노하우가 뭔지 그걸 봤을 때 바로 이 쿠팡, 이 SCM 솔루션의 이 고도화된 이 어떤 수준 그걸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 쿠팡 주문이 지금 예전처럼 무슨 뭐 하루에 뭐 몇십만 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뭐 한 700만 건, 800만 건도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하루에 700만 건, 800만 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이 들어오는 거를 어떤 식으로 빠르게 배분도 하고 계산을 해서 어떤 센터에서 누구한테 갈 건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보낼지 그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하루에 700만, 800만, 70만 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쿠팡은 물류가 빠르다가 아니라 그 물류를 움직이게 하는 계산을 빠르게 한다. 그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뭐 테크 기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도 알리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그 수요 예측 발주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반적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업무가 시작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발주서는 본인이 안 하니까 뭐 본사라든지 아니면은 협력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그냥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 일반적인 우리가 DC 센터라 그러죠. 네. 디스트리뷰션 센터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센터라 그러는데 트랜스포트 센터. 쿠팡은 풀프먼트 센터다 보니까 물건을 거기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일반적인 물류센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빼나가는데 주력을 하는 반면에 쿠팡은 단품별로 그 상품들을 언제 발주하고 또 언제 입고가 돼서 어디까지 그 상품들을 뭐 빼나가는 그 시점까지도 예측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인앤아웃 시스템에 앞서서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게 바로 SCM. SCM이라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사실은 엔드투엔드로 상품과 정보가 흘러가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SCM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SCM이라는 거를 쿠팡에서는 좀 한정적으로 앞에서 발주라고 봤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정보와 물자와 뭐 자금의 흐름까지 그것들을 총괄하는 시스템 SCM이고요. 그게 고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쿠팡은 더 이상 물류업체가 아니라 리테일 업체로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진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쿠팡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먼저 SCM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발주를 하고 그게 이제 벤더사한테 입고 예약을 통해 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는 단계부터 검수라든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통기한 관리라든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고 진열이 되고 다시 아웃바운드 풀프먼트 센터 아웃바운드 업무가 있는데 집품을 하고 포장을 하는 업무 그리고 나서 허브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허브라는 공정에서는 그것들을 캠프로 보내는 그 공정까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쿠팡 SCM 운영 프로세스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될 거는 바로 발주 부분입니다. 네. 발주 부분. 여태까지 물류센터에서는 하지 않던 업무인데 이게 이제 물류센터가 매장이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요 예측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발주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마트 직원도 있고 롯데 직원도 있고 홈플러스 직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오프라인 기업들은 또 뭐 쿠팡이라든지 지마켓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이 수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그냥 셀러들을 그냥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켓플레이스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존이 고도화시켜 놓은 건데 그 오픈 마켓 형태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11번가, 뭐 지마켓 그런 데들이죠. 즉 본인들이 재고 관리를 직접 안 하고 뭐 물론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는 풀프먼트가 일부 있지만 11번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본인들은 절대 재고 관리 안 하죠.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시켜주고 스스로만 취하는 형태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직매입으로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발주라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고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아무리 앞에서 남아도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진 재고에 대한 뭐 관리 부분, 폐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도 겪고 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SCM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하나 그 SCM을 가급적이면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수요예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쓰는 많은 수요예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조금 고도화해서 뭐 바이어가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백만 가지 상품을 언제 어느 때 어떤 센터로 발주할지가 기본적으로 연산이 돼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갖다 몇 번을 갖다 드렸었는데, 네. 뭐 어차피 물건이라는 게 상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주문한다면은 쿠팡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발주가 점점 좀 중요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김범석 의장님이 그 3분기 3쿼터에서 흑자가 났을 때 이번에 흑자 난 요인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SCM이었었어요. 수요예측 관리를 우리는 진짜 고도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전에 신선 폐기가 나오는 거에 절반 정도를 감축했다. 네. 뒤에 이제 쿠팡 수익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한 1,000억대 가까울 거예요. 최소한도 한 6, 700억. 워낙에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 0.5%, 1% 줄어드는 게 수백억이 될 수 있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한 주문 발주, 수요 예측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물류센터의 검수실을 통과한 상품들은 절대로 반품이 안 됩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뭐 썩어서 진짜 아예 그냥 불량난 상품들에 대한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상품들을 반품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고도화하고 있는 거는 바로 ICQA라는 부서입니다. 저게 이제 Inventor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라고 재고를 관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 ICQA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물건이 들어올 때 그 상품들의 낱개의 상품을 다 뜯어가지고 유통기간이라든지 제조 연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SCM에서 상품이 입고되기 전에 그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입력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국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SCM이 엄청 고도화되어 있고 검수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부서에서도 전산으로 상품이 입고되기 전에 유통기간을 단품별로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서로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수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국내는 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쿠팡센터에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품이 입고 단계부터 선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그런 폐기가 줄 수 있었던 근원적인 그런 파워가 생기는 지금까지 국내나 글로벌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은 이런 바코드만으로는 유통기간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단 그건 있죠. 이 상품이 언제 들어왔다 정도까지는 로케이션 넘버라 그래서 물류센터에 어떤 선반에 물건을 집어넣고 그거를 PDA로 찍으면은 똑같은 삼다수인데 오늘 들어온 게 있고 일주일 뒤에 들어온 게 있고 이거는 구분은 가는데 유통기간이랑은 다른 거죠. 오늘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도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전에 들어온 게 유통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는 마트에서는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게 한번 뭐 적발이 되면은 벌금이 몇 천만 원, 영업정지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마트가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리스크도 있고 언론의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런 상품 한 개 한 개를 전부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데이터 관리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지만 저걸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쿠팡 재고가 지금 한 6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물류센터에 6천억이 넘는 재고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천억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상으로는. 몇 년 전에 6천억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고가 많은 게 대형 마트들이잖아요. 대형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 하나당 100개 이상의 점포가 있고 한 3,000평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통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이마트나 뭐 롯데홈플러스인데 전사 재고가 한 3천억 내외예요. 3천억에서 한 4천억 내외. 재고를 줄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게 그만큼 가치도 떨어지고 폐기도 증가하니까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마트보다도 2배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안 팔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마이크 잡고 팔 수도 있죠. 뭐 투매도 할 수 있죠. 온라인이란 거는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주 한번 잘못하면은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폐기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마트들의 평균 폐기율이 한 4%쯤 되거든요. 뭐 작지 않죠. 만약에 마트에 1조 정도의 신선이 런닝된다 그러면은 1년에 적어도 400억.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조 이상의 신선이 런닝되는데 거기는 뭐 800억에서 1000억까지도 폐기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정도면은 준수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쿠팡보다도 먼저 직매입을 했고 그 재고는 뭐 쿠팡 재고보다도 뭐 수십 배가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겠죠. 쿠팡은 뭐 1000만 가지라 그러면 아마존은 뭐 한 거의 2억까지에 달하는 상품들을 직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네. 자, 아무리 미국 땅이 넓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훨씬 작은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면적이지만 아마존이 물류센터가 미국 내에 한 600만 평의 물류센터가 있고 쿠팡에 비하면은 거의 지금 한 3배 정도, 4배 정도의 물류센터죠. 네. 전 세계에서 물류센터 면적이 가장 많은, 가장 넓은 물류센터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존의 풀프먼트 서비스, 프라임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미국도 일주일 배송이 기본이었는데 이틀 이내 배송,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존이 하루 배송, 그 다음에 1시간 배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게 바로 데이터죠. 데이터 기업이 된 건데 바로 수요 예측 배송이라는 겁니다. 수요 예측 배송. 안티시페이토리 shipping이라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그 200개의 풀프먼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재고가 보관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200개 풀프먼트 센터에 뭐 억 단위의 재고가 보관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풀프먼트 센터 하나에 100만 개가 넘어가면은 물건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보관할 장소도 없고. 아마존 풀프먼트 센터 평균 면적이 22,000평이거든요. 22,000평이면 결코 넓지도 않아요. 네. 22,000평의 센터에 SKU 한 80만 개에서 100만 개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에 200개 있다고 하더라도 2,000만 개밖에는 보관이 안 돼요. 근데 1억까지, 2억까지를 보관한다는 거는 그 시기에 어떤 상품이 있어야 되는지가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데이터 마이닝이 돼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보관 상품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보관되면은 봄, 여름 가격이 똑같아요. 저도 물류센터 운영을 많이 해봤지만 뭐 겨울에 팔던 상품들은 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1년 내내 거기서 보관되다가 다음 겨울에 나가게 되고 즉 물류센터에서 한 3분의 1, 심지어는 절반 가까이가 2월 재고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말 그대로 창고죠, 창고. 근데 아마존은 회전입니다. 회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상품을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통과시키느냐가 아마존의 KPI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존 센터와 뭐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쿠팡도 그걸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